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델을 다 만들고 나서 오늘은 다시 API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카테고리도 API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은 카테고리 말고 블로그에 더 집중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 가장 먼저 기본 라우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팅은 컴피그의 URLs 먼저 시작이죠. 컴피그의 URLs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왜냐하면 기본 127점 127.0.0.1의 8000번 여기서 시작이죠. 여기 뒤에다가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라우팅이 연결이 될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다음으로 해줄 예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패스에 API의 블로그로 가면, 그래서 include 구문을 써서 블로그 앱 안에 있는 API 언더바 URLs로 라우팅을 연결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파이썬 지금 서버에서 없는데 너가 뭘 하려고 했다. 블로그 안에 API 언더바 URLs가 없다. 그래서 이 블로그 폴더 클릭하시고요. 파일을 API 언더바 URLs py 만들고요. 여기 안에다가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될 게, 이게 파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URL 패턴스를 리스트로 선언해 줘야 돼. 얘까지 들어가야 에러가 안 나고요. 지금 이렇게 서버가 멈췄는데 얘는 컨트롤 C 하고 다시 한번 서버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에러 안 나죠. API URLs가 있고 이 안에다가 URL 패턴스, 그리고 여기 URLs에는 그 API의 블로그로 접근했을 때 include 구문으로 블로그.api 언더바 URLs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단 라우팅을 했고요. 라우팅 하고 나서 이제 블로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인 앱 쪽은 쓸 일이 없고요. 이 블로그 안에서 이제 계속 작업이 일어날 건데, 네, 지금 여기서 패스에다가 뭔가를 하면 이 다음에 이 뷰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API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API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API를 만들 때 우리는 파일을 apis.py 여기다가 이제 만들기로 약속했었죠. 여기다가 만들 건데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apis.py 그 다음에 from REST framework에서 import 뷰셋을 바로 만들겠습니다. 뷰셋 여기서 임포트 해주시고, 모델도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모델에서 import 블로그 모델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블로그 뷰셋, 이 뷰셋은 뷰셋.모델 뷰셋 모델 뷰셋을 사용해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 가장 첫 줄로 오는 것이 쿼리셋은 블로그.objects.all 이렇게 하면 블로그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가 오더링이 안 되면 경고창이 나오죠. 그래서 오더를 -id로 가장 최신 순서의 그 id 순서대로 나오게 하겠다. 쿼리셋은 블로그.objects.all id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는 우리가 파일을 분리했었죠. 그래서 이
블로그 안에다가 파일 하나 더 추가할게요. serializers.py serializers.py 하고 엔터. 그 다음에 from REST 프레임워크에서 import serializers 얘를 가져오면 돼요. import serializers 가져와서 클래스 블로그의 시리얼라이저, 얘는 시리얼라이저스에서 모델 시리얼라이저를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REST 프레임워크에서 가져오고 모델 시리얼라이저. 지금 이 형식이 살짝 비슷하죠? 뷰셋 가져와서 모델 뷰셋, 시리얼라이저스 가져와서 모델 시리얼라이저. 이게 장고의 모델과 연동이 된다. 클래스 베타의 모델은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from blog.models의 블로그를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필드는 일단은 필드스예요. 필드스는 전체를 다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시리얼라이저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블로그 시리얼라이저를 APIS에서 가져다가 사용한다. API에 가서 from blog.serializers import 블로그 시리얼라이저를 임포트 해오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는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작업은 끝났거든요. 앱 작업,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5개의 API를 만들어주죠. 아직 뭐 추가적인 로직은 안 넣었지만 데이터 생성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라우팅 끝까지 마무리할게요. 이 뷰셋 요거를 활용해서 라우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라우팅은 API 언더바 URLs 여기 가서 여기서 아까 API를 불러와야 되겠죠. from blog.apis에서 import 블로그 뷰셋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 임포트 되어야 되는 게 from 장고에서 urls의 패스랑 include가 임포트가 되어야 돼. urls 안에 있는 패스랑 include. 그리고 이 뷰셋은 좀 특이하게 라우터를 써서 연동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 라우터는 어디에 있냐? from REST 프레임워크의 .routers의 안에 디폴트 라우터를 써서 사용할 거고요. 라우터는 디폴트 라우터 해서 객체 하나 생성해주고 router.register 해서 빈 문자열 안에다가 블로그 뷰셋을 넣어주고요. 이 라우터를 그렇다면 여기서 패스로 빈 문자열 include 구문을 써가지고 라우터 안에 있는 URLs를 바라보게 한다. 여기 뒤에 콤마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빈 문자열이고 여기가 빈 문자열이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 라우팅 엔드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한다. API를 만들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지금 보면은
이 블로그에서 모델이 참조하고 있는 게 다른 모델을 두 개를 참고하고 있어요. 이 유저라는 부분하고요. 아이고, 유저라는 부분,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다른 모델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라는 모델을 만들기 전에 유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카테고리의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모델을 사실 API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어드민에서 생성하려고 해요. 카테고리를 먼저. 그래서 카테고리에 지금 어드민 페이지 한번 가보면 127.0.01에 8000번에 뒤에 슬래시 어드민 이렇게 해서 붙이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카테고리가 안 뜨죠. 카테고리가 안 떠요. 그래서 카테고리 여기 뜨게 하려면 카테고리 안에 있는 admin.py에다가 조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민 작업 해볼게요. 카테고리에 admin.py 가서 클래스를 하나 정해야 하는데요. 카테고리 어드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admin.model 어드민을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내용은 패스하고 데코레이터로 admin.register 카테고리는 어디 있어요? 모델이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models의 카테고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성하면은 어드민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드민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하면 여기 위에 들어갔죠. 사실은 여기가 카테고리스 이게 지금 철자가 틀린 거예요. IES 이렇게 카테고리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굳이 수정할 수 있긴 한데 안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가면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카테고리 추가 해가지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저장. 그랬더니 카테고리 오브젝트 1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만 더. 과학 말고 이번엔 인간관계 하고 뭐 추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간관계 말고 그 다음에 코딩 이렇게 해서 하고 저장. 네, 저장했습니다. 얘가 그러면 아이디거든요. 1번, 2번, 3번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문자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때문에 우리 장고 코스 가가지고 모델스에 가서 저기가 카테고리 오브젝트라고 나오니까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df 언더바 스트링 언더바 셀프 던더 스트링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return self.name인데 여기다가 fstring으로 해서 아까처럼 하려면 셀프에 pk까지 이렇게 넣어주라. 이렇게 하면 이름 들어가고 가로 열고 닫고 이 사이에 해당 id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pk나 id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여기는 신기하게도 이 str 메소드는 여기가 변경된다고 해서 별도로 마이그레이션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위에가 수정되면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 메소드는 안 해도 돼요.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들어갔죠. 과학 다음에 1, 인간관계가 2번이고 코딩이 3번입니다. 훨씬 더 인식하기가 쉽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를 유니크 true로 했기 때문에 과학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하고 저장하려고 하면 이미 존재한다라고 에러가 나죠. 이렇게 유니크 속성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좋습니다. 카테고리 생성. 네,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사용자들 이거 눌러보면 어드민 계정이 나오겠죠. 어드민, 그리고 지금 카테고리를 눌러봤을 때 카테고리 3개가 있고, 우리가 블로그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시 한번 블로그 모델을 봐볼게요. 블로그의 모델을 봐보면 사실은 아까 우리가 set null 해놨거든요. 유저는 set null 했으니까 작자 미상의 블로그를 사실 작성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set null이라서 카테고리도 없이 사실 모델은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솜니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솜니아 연 다음에 새로 http 리퀘스트 플러스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름은 일단은 생성부터 해야겠죠. 생성을 해야 조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네임으로 블로그 크리에이트 하고 리네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전에 했던 거 아무거나 하나 복사해 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고, 여기 라우팅을 API에 블로그죠. 그리고 포스트 메소드로 해야 생성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무작정 한번 생성 눌러볼까요? 생성 누르면 생성 눌렀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카테고리 타이틀하고 카테고리가 지금 필수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랬군요. 한번 생성을 해보면 제이슨에 타이틀부터 타이틀은 블로그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하고요. 카테고리를 안 넣어주면 안 된대요. 저는 안 넣어줘도 될 줄 알았는데, 카테고리는 얘는 어떻게 넘기냐면 리스트의 PK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값을 넘기는데 이렇게 빈 걸로 해도 되고, 우리가 카테고리 1번, 2번, 3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넣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생성을 한번 해보면 네, 생성이 되죠. 카테고리는 특이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리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저도 널로 들어갔네요. 일단 상관없습니다. 작성자가 유저인데 유저가 일단 널로 들어갔고요. 카테고리는 1번, 2번, 3번 다 적용됐다. 잘 생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카테고리는 1번만 넣고 블로그 테스트 2번 이거에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번엔 카테고리를 비워보면 생성하면 리스트는 비워둘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빈값이 들어가도록 해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2번 고 블로그 3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블로그 테스트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블로그 크리에이트를 듀플리케이티드 해서 블로그에 리스트 하고 크리에이트. 이 블로그의 리스트는 get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제이슨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send 해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블로그 테스트 1, 2, 3가 잘 나오고 카테고리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에 모든 곳에다 페이지네이션 적용해 놨기 때문에 페이지네이션
잘 적용돼서 우리가 10개 이상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최대 개수가 이제 10개로 고정이 된다. 서버의 부담을 줄여줬었어요. 나머지 것도 사실 잘 됩니다. 뭐 상세 조회를 한다거나 업데이트, 삭제 잘 될 거예요. 굳이 테스트를 하진 않을 거고요. 좋습니다. API 지금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